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1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인사는 볼수록 가관입니다. 인사 기준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재명과 얼마나 가깝나, 과거 신세를 진 적이 있나 없나, 오직 그 부분만이 유일한 인사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벼락 출세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막말로 이재명 근처에서 똥물이라도 한 방울 튀었으면 모두가 출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는 도대체 최순실이가 몇 명이나 되노? 이런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악마화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재명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인사 철학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가 바로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재명은 그런 말을 할 때도 이미 정진상이나 김현지, 유동규 등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순실 운운하면서 자기는 성남시 인사의 제1원칙은 가까운 사람은 안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주변의 인사 청탁도 철저히 배제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야 기껏해야 측근들 몇 사람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수만 개는 좋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챙기고 있습니다. 전문성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과 친분만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막칼럼리스트 황교익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임명했습니다. 황교익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과 경남 창원에서 떡볶이 먹방을 함께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정확하게 4년 10개월 만에 황교익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최순실 씨야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최순실이 또 한 사람 탄생한 것입니다. 황교익의 임기는 2029년 4월까지 3년입니다. 기본급과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면 연봉이 1억 8천만원 안팎이고 연간 2, 3천만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가 주어집니다. 물론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고 관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꿀보직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황교익에 대해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익은 농민신문사 기자를 거쳐서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 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는데 문화관광연구원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지난 2021년 8월경 그러니까 이천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과 떡볶이 먹방을 찍었다가 말썽이 일어났던 직후 황교익을 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전문성 부재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황교익은 이재명과 중앙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황교익이 과거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재명의 소위 형수쌍용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유년기 삶을 들여다보니 그를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빈민의 삶으로 욕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는 등으로 옹호했던 일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보원 인사의 전문성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결국 이번에는 밀어붙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황교익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평가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문화와 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과거 내정 논란이 됐던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핵심 업무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전문성 시비가 불가피하지만 어수선한 와중에 임명장까지 쥐어지면서 마무리했고 썩어 빠진 언론들은 이를 지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에는 개그맨 출신 서성만을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임명 자체만 보도하고 전문성과 낙하산 논란은 피해갔습니다. 서성만은 대표적인 친명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아작아작 씹으면서 좌파 정치권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승만은 특히 지난 2021년 이재명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개발 10년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무리 잘 보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상식적인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인간성은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 플랫폼 앱에 칼럼을 게재하면서 이재명의 그 유명한 형수욕설 논란에 대해서 나 같으면 더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대선 때는 지원 유세도 나섰습니다. 그 결과 국립정동극장 대표라는 공공기관장직을 챙겼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국립정동극장 대표는 성과급을 포함해서 연봉이 1억 6천만 원 안팎이고 2,500만 원 안팎의 법인카드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전문성 시비가 거론됐지만 이재명은 밀어붙였고 문체부는 서성만이 그동안 방송과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연 예술 및 컨텐츠 기획가라면서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성이라고는 코미디 좀 한 것뿐인데 국립정동극장 대표의 책임자로니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은 지난 2월에는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배우 장동직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영화나 드라마 출연도 거의 없었던 조연급에 불과한 장동직이지만 이재명 지지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재명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난 대선 때는 현장 유세 때도 등장하는 등 서승만 못지않은 활약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 휴스턴 총영사 인사를 두고 시끄러웠죠. 휴스턴은 세계적 석유회사 엑손모빌 본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만 4,700개가 모여있는 세계 에너지 수도로 꼽힙니다. 특히 휴스턴 총영사는 삼성이 6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 등 미국 중남미 5개 지역을 관할합니다. 특 A급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교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이경은이라는 사람을 총영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경은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이성엽의 친누나로 외교보다는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되기 직전 직책은 국경 너머 인권 이런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인사가 미국 지방정부와 제대로 협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등을 변호했던 이성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해서나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본인이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누나를 대신 챙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제멋대로 외교관 인사의 앞권은 당연히 차지훈 유엔 대사입니다. 차지훈은 이재명의 연손 동기이면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차지훈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국제인권과 민사, 행정 분야를 담당했을 뿐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통 외교 경력은 전무한 상태에서 유엔 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유엔 대사는 북핵 문제와 국제안보, 다자 외교 등 고도의 베테랑 외교력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준 보상으로 이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1월 26일 취임했던 강윤주 디자인진흥원장 역시 코드 인사였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개원여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1차 발기인의 이름을 올렸던 정치교수입니다. 범대위는 이재명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 탄원을 촉구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의 대장동과 위정교사 사건을 변호했고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대장동과 상방울 대북 송금,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상방울 대북 송금,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옮긴 조상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가깝다고 한 자리씩 받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도대체 이재명에게는 최순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